네, 이렇게 세계 가톨릭의 상징이자 가난한 이들의 친구를 자처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선종하기 전 부활절 미사에서 마지막까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기를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국가와 종교를 넘어서 교황을 위한 세계인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동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부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기고 간 발자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저희도 네. 앞선 영상들과 취재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 전해드렸는데 선종 직전에 부활절 미사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이 지병이었던 폐질환이 아니라 이 뇌졸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글쎄, 저도 본당에서 사목하다 보면 고령이신 분들의 급작스런 그 선종 소식을 듣거든요. 예. 88살이시면 참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의 경우는 하루하루가 어떨 때는 좀 살얼음 같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미사에 나오시길래 아주 괜찮아지시나 보나 했는데 그렇게 예. 급작스런 소식을 전했네요. 네. 사실은 이제 건강이 이전에도 좀 악화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임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 네네. 부분은 이제 사임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교황으로서의 어떤 이 의무를 다 하고 떠나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교황님의 의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마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이제 병환 때문에 미리 사임을 하셨죠. 예. 그리고 14년에 한국을 방문하시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도 그 정상적인 나의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그 사임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밝히면서 본인도 건강이 악화돼서 정상적인 교황직 수행이 어려우면 사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는 작년부터 조금 이제 편찮으시다는 얘기가 좀 들리긴 했는데 스스로 생각하시고 또 주변에서 보기에도 교황직을 수행하는 데는 적어도 판단하고 실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 투병하시는 중에서도 뭐 온전한 정신으로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예. 2013년에 이제 교황으로 선출이 되고 네네네. 12년 동안 그 기간을 보내셨는데 당시에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이자 예수회 출신의 교황으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당시를 좀 떠올려 볼까요? 그 바깥에서는 이제 유럽 대륙이 아닌 곳에서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에서 또 이민자 가족의 출신인지 교황으로 선출됐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예.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62년에서 65년에 있었던 전 세계 약 2,500명 정도의 그 주교들이 모인 무려 4년에 걸친 회의, 그 공의회가 있었는데 그 공의회가 배출한 첫 교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공의회의 정신을 어떻게 이분이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의회 정신이 이제 두 가지를 흔히 말하는데 하나는 교회의 쇄신과 개혁,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인류의 발전, 이것이 이제 공의회의 정신이었는데 아마 그 정신대로 양성되었고 배출된 교황으로서 큰 의미를 가졌다. 또 그렇게도 그런 관측이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 네네. 교황명에도 여러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의미가 담겨질 수가 본인이 교황에 모습을. 피선될 당시를 회상한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프란치스코란 이름이 내 마음을 뭐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이 쓰죠. 프란치스코는 이제 12세기의 어떤 귀족 출신의 젊은이였는데 자신의 신분과 재산을 다 내놓고 힘없고 약한 가난한 자, 작은 이의 벗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평생을 지내고 수도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작은 형제회 수도회가 많이 활동을 하죠. 그 성인인데 그 성인의 이름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밝힌 내용은 옆에 있던 그 피선의 순간에 옆에 있던 동료 추유경이 포옹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충실한 목자가 돼달라라는 그런 바램을 밝혔기 때문에 너무나 신비스러웠다. 그 이름에서 그렇게도 밝히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의미처럼 굉장히 소탈한 분으로 평을 네네. 받고 있는데 부임 이후에 약자를 위한 행보라던가 뭐 기후 위기 같은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어우르셨거든요. 네네. 굉장히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도 많이 짚어주셨고요. 어떤 교황보다도 사실 사회나 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부께서 보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동안? 그 사실은 좀 냉정히 말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황들 이제 23세부터 시작해서 프란치스코까지 일관되게 관심을 가진 내용이 세 가지 정도인데 한 가지는 평화에 반하는 폭력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사회적 불의 예. 그리고 인류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산업이라든가 경제 분야에서의 심각한 불균형 형상 그리고 이제 1990년에 최초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기후 위기에 관해서 그 관심 있게 밝히면서 이제 베네딕토 16세가 2010년에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이제 2013년에 그 생태 재앙에 맞서서 인류가 지혜와 뜻을 모아서 그 해결책을 찾자고 초대하는 문헌을 발표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예. 그 기본적인 배경은 이런 사회적인 현안, 기후 위기든 폭력이든 전쟁이든 경제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한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을 안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양심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런 그 휴머니즘의 깊은 그 신념을 가지고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교황으로 즉위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네네.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방문 당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두 가지가 좀 기억이 나는데 예. 한 가지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여럿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그 비공식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뭐 언론에도 거의 보도되지 않고 이제 나중에 보도가 됐는데 네. 뭐 세월호 유가족이라든가 세월호 유가족을 이제 광장에서 만난 것은 보도가 됐는데 예. 따로 만난 경우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도 따로 사적으로 만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8월 14일 이제 그 귀국할 때 명동에서 열렸던 그 미사 때는 그 위안부 어르신들을 직접 초대해서 만났거든요. 그것이 하나가 기억이 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시의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만나면서 그 서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때 교황은 아주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남북 간의 화해와 또 긴장 해소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모범이 되어 달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의 시금석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당부한 내용이 또 기억이 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기억에도 신부께서도 저희가 지금 영상을 통해 보여드렸는데 방한 당시에 저희 연합뉴스에 나오셔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황께서 뭐 방한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좀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위로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뭐 추기경도 사실 그동안 한국인 추기경이 4명이 배출이 되기도 했는데 그중에 2명을 또 임명하시기도 했고요. 또 여러 그 기간 동안에 좀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보자면은 이제 두 분의 추기경이 이제 있었는데 한 분은 이제 서울대교구장인 염추기경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교황청 성직자부의 장관으로 지금 사목하는 그 유흥식 추기경이 있죠. 예. 그런 교회 내에도 있고 한국을 방문했고 또 한국에서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그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평화에 관한 어떤 깊은 관심을 보인 것도 있고 또 북한을 방문하려고 애를 썼어요. 실제로.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교회 내 기구에서도 남북 간의 화해와 긴장 해소와 평화를 위해서 교황이 좀 북한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밝힌 적이 있고 또 몇 년 전에 이제 일본의
그 사고죠.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방문했을 때 그 교황이 이제 귀국길에 뭐 항로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면서 평화의 메시지 좀 내달라고 이렇게 청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습니다. 특히 이제 평화랑 관련해서 인권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랑 관련해서 특히 뭐 우리가 세월호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지만 또 뭐 아르헨티나 다른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어떤 안타깝거나 불의의 사고를 겪었을 때 누구보다도 슬퍼하면서 메시지를 낸 게 미래 세대다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을 세계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때로는 뭐 질책도 하고 때로는 그 위로도 하고 격려도 예. 하고 뭐 그런 메시지를 밝히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남은 네네. 절차라고 해야 될까요? 장례도 이제 치러야 하는 것이고 네네. 차기 교황도 선출을 해야 하는데 네네. 각각은 어떤 절차들을 좀 거치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저같이 평범한 사제로서는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이제 알려진 거는 뭐 콘클라베라고 흔히 말하죠. 이제 문을 잠근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외부와 완전한 이제 차단을 하면서 안에서 숙고하면서 투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전 세계에서 아마 한 40분 안팎에 138분 정도인데 뭐 건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면은 그분들이 모여서 하루에 4번인가 2번인가 이렇게 투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예. 다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2명까지 압축을 하고 그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분이 교황으로 피선이 되는 그 절차 그걸 이제 콘클라베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그 종이를 태워서 흰 연기를 내뿜으면 예. 이제 라틴 말로 이제 우리는 교황을 얻었다 또는 교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베무스 뭐 파파 이런 그 한다 그래요. 예. 이제 한 15일 한 20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애도 기간도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죠. 그리고 앞서 좀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했던 유흥식 추기경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교황 후보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좀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것도 47년 만이라고 하던데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제 가톨릭 자체가 보편이란 뜻이고 그 세계 전 하나의 교회이긴 한데 그래서 추기경단으로서 그 투표권이 있는 분은 전부 다 후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가 돼도 이상하지 않긴 한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너무나 지나치게 유럽 중심이었다가 특히 이탈리아 국적의 추기경들이 교황이 되다가 뭐 요한 바로 이사가 됐을 때는 폴란드가 됐기 때문에 또 떠들썩했고 그다음에 베네딕토가 됐을 때는 독일이 있다고 떠들썩했고 다시 이제 아르헨티나가 된 게 떠들썩해서 뭐 교황의 선출 과정이 되면 뭐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나온다는 둥 뭐 아시아에서 나온다는 등 그런 얘기들은 많은데 예. 그거는 이제 또 한 그 모인 분들의 서로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또 앞으로 이 막중한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뭐 인품뿐만 아니라 이 직무에 대한 충실성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거고 또 교회의 어떤 그 환경도 고려해야 될 테니까 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동호 서울대교구 신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